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오늘 지금 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주고 계시는 후폭풍이 어디 며칠 충분히 갈만한 사안이죠. 다들 안타깝고 절망적이고 심란하고 꼭 이 지경까지 됐어야 했는가,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운함을 토로하다 보면 좀 말이 거칠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하고 하니까 누가 됐건 원인 제공자가 먼저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리라 저도 합니다. 그게 경우에 맞고 상식에 맞는 건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핑퐁처럼 오며 가며 말 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런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침 서울대 법학대학원, 서울대 이름이 어렵네.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린 글하고 좀 유사한 점도 있고, 같이 좀 이제는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조국 교수의 글을 가지고 행간으로 골랐습니다. 한번 앞대목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안철수 의원이 작정하고 김상곤 혁신안 반대에 앞장서는 등 비주류의 수장 역할을 하는 데 대하여 비판했지만 문과 안은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안 의원의 전대 개최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었지만 문과 안이 공동 비대위장이 되거나 또는 제3자 비대위장 합의 추대하고 비대위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안 의원은 탈당했다. 감정적 틀어짐, 노선 차이, 16년과 17년을 위한 전략 등이 작용했으리라 추측한다. 네. 여기서 특별히 논란이 되거나, 제가 코멘트를 하거나 그럴 거 없는, 그냥 탈탈 떨어서 뼈만 남긴 아주 그냥 육탈된 정확한 메시지의 글입니다. 길지도 않고. 안철수 의원의 혁신전당대회 개최 요구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문재인과 안철수가 같이 공동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또는 제3자를 비대위원장으로 합의해서 추대하고 두 사람은 각기 그냥 평비대위원으로 참여해서 혁신안에 매진하고, 아무튼 둘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게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안철수 지지자와 문재인 지지자, 그 두 개가 엄존한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해야죠. 그거 팩트죠. 그리고 두 사람이 각기의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 그 자체로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 마치 지금 2012년 대선의 후보 단일화 국면하고 얼핏 겹쳐 보이는 게 참 많은데요. 그러다가 경쟁해서 최종적으로 경쟁력을 어느 쪽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밀어주고, 이번에 조금 부족했던 사람은 다시 또 몇 년간 절치부심하고 보강해서 협력적 경쟁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또 다음번에는 그 사람이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또 다른 이를테면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음번에는 안철수 의원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지지를 몰아주고, 그러면서 야권 전체의 역량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리고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 속 모르는 이상론 그만둬라. 그동안 찌그락째그락 해왔던 거 보고도 이강윤 평론가 아직도 그런 말 하고 있나? 그렇게 순진한가? 라고들 말씀하고 싶으시죠? 압니다.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장삼 이사가 아니라 지도자 반열에 오르겠다, 그리고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각기 확보하고 있다,
지금 뭐 대선 잠재 후보 지지도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 한 8에서 10%, 문재인 15에서 한 19%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중요한 반열에 오를 가능성은 높은 사람들이죠. 즉 장3, 2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본래 인간이 갖고 있는 성정이나 감정이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관리해가는 방법은 달라야겠지요.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는 슬퍼도 혼자 조용히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고 뒤돌아서서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기쁘다고 너무 경망하게 그냥 천박하게 까불거리면서 방정맞게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고 우리가 그들을 리더십, 팔로우십 하는 거죠. 달라야 합니다. 네. 느끼는 감정, 오욕, 칠정은 다 똑같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오욕, 칠정은 같겠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관리해 나가는 건 달라야 되죠. 그러면 리더가 우리 사이에서 리더감이야, 제목이야, 깜냥이 돼. 그럼 리더십이 저절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 리더십 그거 뭐 노상 학원 다닌다고 없던 거 갑자기 생겨요? 천만의 말씀에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 조국 교수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 교수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때 안철수의 새정치는 일단 실패했다. 안철수 신당의 비전, 정책, 인물 등이 앞으로 지금 이제 탈당하고 나간 안철수 의원이 추진할 안철수 신당의 비전이나 정책,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주변에 모을지, 그 아직은 안개 속이긴 하지만, 안 의원 스스로 여러 차례 한 말 있어요. 정치에 막 들어오고 난 직후에. 그리고 어제, 그제 탈당 선언문에도 이게 있었어요. 기자회견 때. 새누리당 확장에 반대한다. 그럼 자기 정체성 여기서 일단 확실히 한 거 아닙니까? 반새누리.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 떠났으니까 비새정년. 정확히는 비친노겠죠. 반새누리 비친노. 이것을 표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친노의 구분이나 카테고리를 가지고는 조금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지향하는 신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어느 층, 어느 그룹이 될지라는 것은 대충 눈에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당들이 몇 개 있었어요. 문국현 정당도 그랬고, 정주영 당도 그랬고, 이인재 씨도 좀 비슷했고요. 그럼 이제 여와 야, 여당과 제1야당 사이의 중도나 중간층 또는 정치적 무관심층, 이런 사람들, 또는 새누리당의 지지를 하고는 있지만 새누리당이 영 아니다 싶고 너무 무도하게 굴 때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는 합리적 보수주의자,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들까지를 이제 안철수 신당은 당연히 노릴 겁니다. 그리고 그 층은 새정년도 공략해야 하는 그룹이고요. 새누리당도 공략하려 들 겁니다. 고로 누가 잘하냐의 경쟁장이 되겠죠. 자, 조국 교수 또 요 지점 하나는 강조점을 두어도 괜찮지 싶습니다. 나는 조국입니다. 나는 안철수보다는 그를 비주류의 수장으로 만들어서 이용해 먹고는 막상 안철수가 떠나고 나니까 따라 나가서 탈당하지 않는 의원들이 참 싫다. 이런 사람들과 손잡았던 게 안철수의 실책이다. 이게 조 교수의 진단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비주류가 처음에는 김한길, 안철수 그게 아니었고요. 본래 김한길 씨는 비주류 표방했던 건 맞지만 박지원, 주승용 등등 호남 다선들을 이었었어요. 그러다 재신임 카드 국면에 문재인 대표가 세게 나가니까 이들이 중진 원로들 국회의원, 제가 며칠 전에 행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석형 국회 부의장 방에 모여서 재신임까지가 숫자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추인할 테니, 그리고 앞으로 흔들지 않을 테니 문 대표도 흥분 가라앉히고 재신임 카드는 접으시오. 그래서 일단락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이름으로 튀겨 나왔는데 그게 총대를 이어서 맨 게 안철수 의원이었어요. 그 과정은 뭐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때 호남 비주류, 이른바 호남 다선 비주류. 자꾸 이 말 저 하기 싫은데 이러면 전체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불쾌해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호남에서 안철수를 무조건 지지하는 줄 알아? 그러지 않다고. 당신들 신문이고 방송쟁이들이고 말이야. 말 조심해. 진짜 호남 사람들 정서 알기나 해? 왜 호남 몇몇 다선 의원들의 문재인 대표와의 대립각을 호남 이퀄 반노 비주류 이퀄 안철수라고 등식화시키는 거야 정말. 이런 얘기들 제법 들으실 겁니다. 이 호남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빚어진 거고 호남 분들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하시는 거 저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분석이나 평가나 코멘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등식을 깨겠습니다. 저는 단호히 그런 견해에 반대합니다. 어쨌거나 안철수 의원이 그 전에 비주류 앞선에 섰던 멤버들을 살짝 바꾸면서 자기가 총대를 메고 나서니까 마치 비주류의 수장이 되어버린 듯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이전에 1세대 비주류라고 할까요, 차라리? 1기 비주류? 들은, 그래. 안철수가 나서주면 더 좋지, 뭐. 나쁠 게 없죠. 지명도 있겠다. 대선 가능성 후보 있겠다. 그 다음에 안철수 혁신안이라는 거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니까 논리적 근거도 있어 보이겠다. 거기서 비극은 잉태됐고, 문재인 대표가 20여일 이상 끌어왔던 데는 일말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책임이다기보다는 당 대표로서의 포괄적 연대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너무 오래 끌고 왔습니다. 그러는 통에 사람들 그냥 넌덜머리 내면서 떠나버렸고 새정치민주연합체 1야당 합쳐서 막 몸집 부풀려도 부족할 판인데 점수 많이 깎아먹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것은 안에서 총질했던 사람들 있고 어쨌거나 내무반 안에서 자기들끼리 수류탄 던지고 소총 쏴 갈기는 것을 포용력이든 때려잡든 어떻게든 못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소대장은 분명히 책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조국 교수의 페이스북 글 마지막 대목 한번 더 들어보실까요? 이혼 소송 과정 또는 이혼 후 상대 배우자의 단점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혼을 했으면 쿨하게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 재결합하지 못하더라도 아이 양육 등 같이 협의할 일이 많지 않겠는가. 아이에게 너희 아빠 엄마 나쁜 놈 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 좋지 않다. 리더십만큼 팔로우십도 중요하다. 각 리더들과 팔로워들이 그동안 쌓인 상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분출하는 것 10분 이해 간다. 우리 모두는 감정의 동물이 아니던가. 그러나 너무 나가지는 말자. 상대는 물론 자신에게 좋지 않다. 며칠 실컷 욕했으니 이제 멈추자. 그리고 자기 길을 뚜벅뚜벅 가자. 잘 들으셨죠? 이혼 얘기가 오가고 그래서 결국 갈랐으면 너 때문에 이혼했니? 네가 그때 이렇게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혼까지는 안 왔니? 그러면 아이고 이 화상아 무슨 소리야? 내가 할 말 하고 있네. 사돈 남말하네. 그러면서 당신이 그때 이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거든? 최초 원인 제공이 누군데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 닭과 달걀입니다. 이거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참 어려운 주문인데요. 조국 교수. 쿨하게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재혼 합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 양육이니 뭐니 같이 협의할 일이 좀 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네 아빠가 나빠서 이혼했다 또는 너희 엄마가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이었는 줄 아니? 이런 말들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삼 이사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아유 이혼이면 그 얼마나 속에 상처가 되고 참 그렇습니까? 말이 뭐 요즘 흔해졌다고 하지만 이혼하고서 한동안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고 그게 상처가 아닌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주 오랜 동안 그림자를 남기고 쓸쓸해지고 슬퍼지고 괜히 혼자 술 마시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더라도 또는 친구와 의에 금이 가서 어떻게
어떻게든지 간에 모든 헤어짐, 모든 돌아섬은 다 슬프죠. 그렇지만 지도자니까 당신들은 좀 다르게 처신해라 이겁니다. 내부 혁신 경쟁, 사람 모으기 경쟁해서 안철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새로 합쳤어? 조금 다른데? 문재인 대표도 보여줘야죠. 인물로서 말하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전국에 토호화된 개혁 대상들, 지금 의원 머릿수 하나가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토닥거리고 다 끌고 가자? 그 합리적인 거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도저히 불식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명확히 갈라쓰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두고 조금 이견을 보인 사람들은 확실하게 포용해야 합니다. 행여라도 친노 또는 친문 그런 색채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일부러라도 조금 멀리할 필요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전략적으로. 그게 솔선수범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자, 내가 한때는 50% 가까운 지지에 육박했다. 그거 허상? 신기루? 다 날라갔다고? 안철수 안 죽었거든? 명예회복하셔야죠.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뭘로? 사람으로. 부산에 가서 그동안 당신들 모르는데 말이야 내가 이런 서름을 당했어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새정치연합이 집권할 수도 없고 집권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물론 야 어떻게 나한테 새누리당 같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더군다나 문재인 대표라는 사람이. 이거는 정신없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문 대표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제대로 옳게 사과 안 했잖아. 더군다나 말이야. 내가 문재인 대표하고 몇 번 그동안 단독 회동을 했었는데 둘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가서 얘기할 때는 늘 달랐거든? 그래서 난 이번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혁신 전당대회를 받을 거냐 말 거냐 그거 한마디만 하라고 했는데 별 대답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난 11시에 엊그제 11시에 예정대로 탈당 기자회견을 한 거야. 구구절절히 계속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다고 떠났던 뭐가 돌아옵니까? 시쳇말로 죽은 자식 무어 만지기 아닙니까? 이제 양쪽 다. 네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혼은 안 했다.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새누리당 확장에 반대한다면서요. 그럼 그걸로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면 다시 예전처럼 재혼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란히 가지는 않아도 같은 목표를 보고 있구나. 이런 점은 서로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혼했다고 꼭 다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독하는 것은 증오와 환멸과 전쟁을 부를 따름입니다. 비판은 하되 점잖게 품위 있게 비판하고 경쟁합시다. 조국 교수의 이 마지막 말, 그것으로 행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정의 동물이 아니던가. 그러나 너무 나가지는 말자. 상대는 물론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 며칠 동안 실컷 욕했으니까 이제 멈추자. 그리고 자기 길을 뚜벅뚜벅 가자. 문재인 지지자건 안철수 지지자건,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을 지켜보고 있는 말없는 많은 국민들께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기 길을 뚜벅뚜벅 가십시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하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6시 5분 되기 10초 전입니다. 잠깐 속보 하나 그리고 게시판 조금 보고요. 정가산책 연결하죠. 여야 지금 국회의장 주재로 문재인, 김무성 대표 모였는데 선거구 획정 단판 역시 결렬됐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하는 것도 무산됐습니다. 대단한 위기입니다. 아마 정의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게 되지 않을까. 점점 상황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력은 실종됐고 선거구 획정, 그다음에 비례대표가 최대한 민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는 것,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과 고집 때문에 이번에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정치 이래서 후진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직 한두 번 더 만날 뭐는 있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라면 직권상정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고, 조금 있다가 정가산책 때 양정대 기자한테 조금 더 알아보죠. 양 기자도 얼마나 많은 정보를 확보했을지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낭만고양이님, 친노, 비노 이딴 말 안 썼으면 좋겠다. 네. 여기에도 묘한 프레임, 덫이 있는 말이긴 하죠. 그렇지만 성향상 친노 그거 있는 건 또 인정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야맘님, 호남인인 저도 참 싫어합니다. 유성엽 의원도 시민보다는 자신의 감투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별로고요. 그다음에 CCT6206님, 호남 민심은요, 노무현 정부 때 서운한 거 있는 거 맞고요. 호남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도 많이 있고요. 호남 민심은 새누리를 이기라는 거야.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중에 누구에 대한 호, 불호가 아니고 새누리를 이기고 정권 창출을 하라는 거야. 호남 민심은 새누리를 이기라는 거라고. 호남 민심에 대해서 앞으로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오늘의 댓글 주저없이 선정합니다. CCT6206님, 통렬한 포효 감사합니다. 대단군님, 이사님 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냥 이강윤 앵커라고 부르세요. 국민TV 앞에 늘 자유언론이라는 말 덧붙이면 어떨까요? 국민TV만으로 한눈에 어떤 성격인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제안 게시판에 글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재벌과 권력에 지배당하면서 기사와 방송으로 시민대중을 지배하려는 수구기득권, 노예 언론과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제안해봅니다. 그랬더니 낭만고양이님께서 좋은 제안이다. 공정이란 말은 오염됐다. 무슨 뜻인지 알겠군요. 이런 제안. 이 제안 게시판에 좀 많이들 들어와야 이런 아이디어 제안도 그때그때 서로 소통하고 그럴 텐데 말이죠. 자유언론 국민TV. 네, 좋군요. 누구로부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정체성에 맞기도 하고요. 제안 감사합니다. 그레츠님, GRATS 그레츠님, 재밌네요. 우리나라는 김씨가 성이 많으니까 장삼이사가 아니라 김삼이사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크크. 오늘의 댓글 2입니다. 대충 그렇네요. 이게 중국에는 장씨가 훨씬 많은가 봐요. 그쵸? 중국에서 온 성어가 아닐까 싶은데. 김삼이사. 이런 게 사고의 말랑말랑함이라니까. 예. 아유, 제 이름 나오면 덜컥덜컥해요. 또 뭘 잘못해서 실수해가지고 발음 잘못해서 또 고쳐주시나 했는데, NULL님. 그러니까요, 이강윤 앵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을 그대로 현재 탈당 후 안철수 의원의 행태를 보면 지도자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렇게 받으셨네요. 마지막 댓글 하나 읽고 정가산책하죠. 이재형님, 안철수 현상은 49% 국민의 희망, 판타지였나? 입으로만 떠들던 새정치는 실체도 없고 혁신을 외치지만 본인이 하는 혁신은 싫고 그저 우리는 희망의 판타지, 꿈에서 깨어 현실을 직면하고 있을 뿐이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외에도 미처 소개 못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늘 감사합니다. 정가산책 들어가죠.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해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로 호출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겠군요. 네. 자, 이거 말이에요. 이렇게 청와대가 대놓고 국회를 그냥 종 부리듯 그런 적이 박정희 때, 전두환 때도 그랬나? 오늘은 저 청와대 정무수석인가가 와가지고, 정무수석이면 차관급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국회의장한테 대놓고 지금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하고 갔어. 이래도 됩니까? 국회의장은 사실, 입의 수장이기도 하고, 예. 국가서열 2위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하면, 이 청와대 참모진은 기본적으로 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야말로 참모 중에 한 명일 뿐이고, 네. 더더군다나 이 직급으로 봐도 차관급에 불과한데, 그러게. 어쨌든 오늘 이 현규환 정무수석이 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직접 방문을 했고, 이곳 방문 사실을 본인이 직접 국회 정황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만천하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찾아가겠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들은 이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직권상정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았고요. 네. 대신 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게 단순히 청와대는 오늘 이게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문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는 올해 말까지 이 선거구가 제대로 획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새 벽두부터 이 전체 선거구가 미호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이 전국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지금 신나서 다들 청운의 꿈을 품고 예비 등록하는데 그것도 다 무효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비쳤는데, 이 청와대에서는 청와대가 생각하는,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경제 활성화법, 또 노동개혁, 이런 법안들은 직권상정 안 하고 이 의원들 밥그릇 챙기는 것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선 거죠. 오늘 현규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간 것은 이제 바로 그런 이유인데,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너무 격도 안 맞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그런 상황 자체를 청와대가 마치 입법부의 수장인 이 국회의장을 대놓고 압박하듯이 그렇게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청와대나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말로 국정 운영의 핵심 포인트로 삼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처리를 적극 추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 네. 그 처리를 위해서조차도 국민들의 지지, 성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삼권 분립이 엄연히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만큼 입법부에 대한 존중에
그 최선의 제스처 정도는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특히나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이 협조를 당부하는 혹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일개 참모에 불과한 차관급 참모가 이 국회의장한테 전화 걸어서 찾아가고 예. 또 그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나와서 만천하에 떠들고 그것도 이런 거는 참 골성사납기도 하거니와 예. 지금 정부가 청와대가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은 국민들에 대한 정말 예의가 아닌 그런 일들을 아주 당연시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게 특파원 나가신다고 이제 탁 표정 관리, 언어 수위 관리 이러시나 봐요. 예전의 양정대처럼 탁 일가를 한번 해야 되는데. 새겨서 들을게요. 한마디로 네 가지가 없는 저거죠. 어디 이제 아니 대통령이면은 국회의장한테 정중하게 당부도 말이 안 되고요. 정중하게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요청 그렇죠. 문서로. 요청을 응? 대통령이 문서로. 사실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라는 거를 좀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면 사실은 여론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정중하게 편지로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야, 네가 갔다 와. 그래가지고 저 비서 불러다가 말이야. 국회 가서 이렇게 말하고 그걸 또 공개를 다 기자들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공개를 해요? 그건 두 번 국회의장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장에 대한 모욕이죠. 세상에 하여튼 이런 뭐가 있어 정말. 이런 거 살다 별일을 다 보고 처음 보네. 이만섭 국회의장이 어제 저 작고했던데 네네. 최근에 국회의장 치렀던 사람 중에 저는 정의와 의장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에요. 비교적 뭔가를 지켜보려고 했던. 그래서 더 저러나 좀 아쉽고. 아마 그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 여당 소속이었던 지금 이제 당적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여당 소속의 국회의장이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분기탱천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그런 행태를 이 국민들 눈에 뻔히 보이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정말로 이 청와대가 좀 진지하게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쇠기에 경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꾸 그렇죠. 이미 사실 쇠기에 경리는 거는 뭐 이미 오래됐고 뭐 전화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입 아픈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되면 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이거 사실상 깝깝할 텐데 지금 막 속보 하나 뜬 거 보니까 물론 보셨겠지만 국제부 가시더라도 뭐 속보는 챙기셨을 텐데 결렬됐다고 나오네요. 전 국회의장하고. 그 여야 대표 간의 상이 결렬이 됐는데 이 결렬의 핵심은 사실 지금 어느 쪽도 사실은 좀 새누리당이 욕심을 부리는 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욕심을 부리는 것 자체를 지금 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떤 점이 그렇죠? 야당이 지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야당으로서 이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좀 대등한 위치에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당내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저렇게 버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하고 자기 욕심 챙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협상 과정에서는 하나의 굉장히 좀 중요한 자기 몫을 챙기는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지금 협상이 결렬된 것 과정에서 이제 중재안으로 나온 게 이 지금 현재 지역구 246서 또 비례 54석 이거를 253, 47 이렇게 줄이되 지금 원래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거를 이병석 국회의원장이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50%를 반영하는 걸 제안을 했었는데 40%로 줄여줬잖아요. 예, 이거를 지금 40%까지 낮추는 방안. 여기 이제 야당은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부분부터 이제 좀 양보를 해왔는데 네. 지금 새누리당이 그것마저 지금 연동형 40%마저 지금 거부를 해서 일단 오늘은 결립했다 그럽니다. 이거 깽판 수준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깽판 수준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목표로 삼고 있는 예. 전략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지역구 수를 늘리는 거고 예. 이거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 거는 현행 유지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현행 유지는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 자신들이 그 삼고 있는 전략에는 충실하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답답한데 결국은 그러면 정 국회의장이 말한 대로 직권상정으로 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봐야죠. 이대로 지금 완전히 무화되는 파국으로 갈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주말 새에 예. 이번 주 후반부터 뭐 계속 논의는 진행이 될 거고요. 어차피 예. 다음 주면 판가름이 나야 되는 만큼 논의가 진행은 될 텐데 아마도 직권상정 부분은 배제하진 않을 텐데 대신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네. 그 직권상정의 모양새는 직권상정으로 가되 하지만 여야가 일정하게 협상은 해서 예. 어느 정도 좀 선을 만들어 놓을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자, 양정대 기자,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저하고 같이 정가 산책한 게 지금 1년 8개월이 됐고요. 네네. 저 이전에도 했으니까 최소한 2년을 우리 국민 라디오, 국민 TV 청취자들과 만나왔습니다. 양정대 타임이라는 것도 있었고 때로 오마조마하게도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올려주시는 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마무리 작별 인사 말씀 준비하세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양정대 기자가 한국일보 베이징 특파원으로 발령이 나서 내년 초에 부임을 합니다. 특파원 가기 전에 준비할 거 이것저것도 있고 국제부로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정가 산책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오늘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가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재향 청취자분께서는 정든 목소리 떠나보낸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 대한 심층 있는 분석 감사했습니다. 쿠로로님, 양 기자님 너무 감사드려요. 이강윤의 오늘의 3할은 양정대 기자님이신데 너무 아쉽습니다. 야, 3할이나 됐나? 기분 나쁜데? 너무 이렇게 지켜 세워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양 기자님 너무 아쉽고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이라고 바보 은주님이셨고 조금 기다리세요. 사도 요한님, 양 기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겠죠? 양정대 타임도 그리울 겁니다. 하나 더 있던데. 목소리 그리울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자,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베이징 잘 다녀오십시오. 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돈에 넘치게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 잃지 않고 또 이 진실이 언제나 이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또 사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자 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청취자분들 모두 좀 이르긴 하리라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참으로 어려운 그리고 정말 바라지 않았던 그런 사회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들이 많은데 아무쪼록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누구 한 분이라도 빠지시지 말고 내년 4월 총선 때 절대로 포기하시지 말고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1국민 투표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요. 왜 마지막 날 눈물 나게 하려고 그래? 평소대로 하지. 저기 베이징에 황사하고 스모그가 심하다니까 내가 황사 머스크 따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좋은 기사 부탁합니다. 베이징에 큰 뉴스 있으면 바로 전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이 박근혜에게 준 6억 원 이거 취재해보라고 그랬는데 취재 안 하고 떠나는 겁니다. 나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빚진 걸로 항상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양 기자. 예, 고맙습니다. 문을 빕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카멜 롱 굿바이스 들으면서 작별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